네, 이번엔 정가로 가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치권 첫 번째 소식입니다. 효자동이냐 삼성동이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의 앞날도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자동으로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현역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가 있는 효자동으로라는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지금 일단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 대통령 권한을 회복하게 되면 즉시 업무 복귀할 거고요. 보좌 시스템 재가동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저희가 예측컨대 가장 큰 문제는 외교 문제 아니겠습니까? 첫 업무는 외교 업무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보는데 우리 서양호 소장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도 그 현재 북한의 김정남 피살 사건이라던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들 일단 안보 불안 소재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면 맨 먼저 국정에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외교 안보 현안을 챙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 4대 강국과 먼저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역할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요즘에 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업무가 정지된 상태라서 외교 안보 라인에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정상회담을 하려면 누구랑 얘기를 물밑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본다고 하는데 정리가 빨리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동으로 저희가 이렇게 뽑아본 이유가요. 이제 탄핵 심판 인용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재판관들이 파면한다 하는 그 순간부터 자연인 박근혜 씨가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헌정사상 최초의 즉시 파면인데다가 예우도 정말 달라집니다. 경호와 경비만 지원이 되는 정말 최소한의 예우만을 하게 되고요. 관저에서 사저로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비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삼성동 집 앞이 저 취재진으로 가득 메우게 되겠죠. 그 상황 말고 검찰 수사 바로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그냥 탄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선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그 1997년도 그 15대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의 그때 이제 비자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한국당이 고발해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0월 달에 김태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유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후로 한다 유보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선거에 현격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제 예를 들어 삼성동에 자택에 가셨고 그 다음에 만약 검찰이 즉각 그 다음 날 소환을 통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데 자,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보면 특검 수사를 보면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등등이 다 공범 관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공범들은 지금 현재 구치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도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냥 풀어줄 수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공범이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만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위를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선거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언론들이 대선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집중할 겁니다. 그것이 또 민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선거 표심에 미칠 영향도 크고 그런 면들 과연 또 야당도 저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아마 검찰이 조금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 수사를 예를 들어서 뭐 대선 이후로 한다든지 그런 식의 조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대선 판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제3의 이 방안을 그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주간동화에서 지난주에 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만났더니요. 지금 촛불 집회와 이 태극기 집회로 국론이 지금 두 동강에 나 있는데 이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자진하여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탄핵으로 이렇게 파면이 되든 아니면 다시 기각이 돼서 대통령의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앙금이 남아 있어서 이
나눠진 그 국론을 하나로 예. 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자 해지하는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먼저 물러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원인 무효가 돼서 이건 이제 국정이 뭐 마비가 왔는데 예, 예. 이제는 누구를 세워서 이 대한민국을 누구를 다시 세워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거냐 이런 논의로 좀 논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점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이 박관영 전 의장께서는 좀 고언을 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원로들께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하고 계시고 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얘기하셨듯이 74년 닉슨 전 대통령도 당시에 아마 하야 전까지 본인의 지지율이 20%가 넘었음에도 이 나라를 나눠지게 할 수는 없다 해서 본인이 큰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원로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매번 여쭤보는 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그런 하야 결정을 하기엔 너무 시간이 지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직접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여당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을 떠보게 한 것은 바로 자진 사퇴의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사퇴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검토하기 위한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자진 사퇴할 경우에 네. 사법 처리, 즉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왔을 때 강제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 강제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탄핵 절차가 이제 좀 중단돼서 대통령의 명예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예.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진 사퇴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나오는 야권 내 반응들은 예. 사법 처리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사법 서초동 주변에 서 여론들이 파면의 대상자가 더 나은 징계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 사퇴했다고 각하할 수 있는 것이냐, 예. 따라서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절차대로 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충족되기가 사실 어렵기 어려울 때문에 것이다. 자진 사퇴 카드가 희박해진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인 운명이 아니라 대선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만약 인용이 되면요. 그러면 조기 대선입니다. 벚꽃 대선 한 5월 초쯤에 대선이 있겠죠. 그 벚꽃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저희가 물음표를 단 거는요. 이렇게 될지 저희도 확신할 수 없어서 시청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려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내가 대세야. 나 때문에 탄핵이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세가 아니겠니? 라는 혹시 대세론이 가속화될까? 라는 물음표예요. 자, 그러면 중도에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하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우주공산을 잡아라. 중도 보수를 획득하려는 경쟁. 탄핵은 끝났으니 이제 미래에 대한 판단한 것 아니겠니? 어느 것이 더 좋은 정권 교체냐? 이거를 보고 나서 중도 보수표가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고요.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죄송한데요. 자유한국당 당원은 아니지만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원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다 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있는데 야,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있어? 탄핵 반대, 동정론, 이 여론이 강하게 결집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정이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쟁점들 한 3개를 저희가 화두로 던져봤는데 저희의 분석이 그렇듯한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지금 이 탄핵이라는 게 참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인용이라는 것 자체를 물론 탄핵 그 소추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인용 이후에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저도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과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시위가 끝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가 과연 끝나겠냐는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정말 태극기 집회가 대통령 구속 반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를 전환해서 계속될 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공동의 어떤 야당 입장에서 보면 공동의 적이 사라진 겁니다. 공동의 적이요? 왜냐하면 이제 예.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게 상실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디를 상대로 해서 그러면 이제 주장을 할 것이냐? 촛불 집회 나가서는 대통령 탄핵 인용 주장을 하지만 대통령이 이게 다 끝난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는 그럼 뭘 할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야당의 이제 후보들은 뭔가 이제 자기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해야 자기의 되는데. 가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보면 이제 대선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과연 탄핵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그 어떤 후보로서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책임이 있는 정당이 과연 그러면 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론이 과연 옹호할 것인지 이런 부분, 즉 제가 볼 때 한번 소용돌이가 있을 거다. 네, 저도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예측이 좀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유일하게 50%가 넘는 51.6%의 지지를 받은 이 대통령입니다. 예.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선출된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렇죠. 물론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아니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네. 해서 이제 샤이 박근혜, 샤이 보수 지지층이 상당히 예. 많이 여론조사에서는 빠져 있지만 네. 그 대통령 탄핵 상황까지도 사실 감수를 했다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그 지지층들이. 예.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결정이 나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네. 이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법 처리까지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약간의 이렇게 반동의 기미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는 탄핵했다라는 것 때문에 탄핵한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을 그 주도했던 그 진영에게 또다시 정권을 넘겨줘야 되느냐라고 이 샤이 보수 지지층이 총 결집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샤이 박근혜 지지층이 샤이 보수층하고 같냐? 그러니까 동질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수층 내에서의 분열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세론에 맞선 그 또 다른 세력이 한 세력으로 뭉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관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만한 이 샤이 보수 또는 샤이 중도가 집결할 만한 반문 연대가 과연 짧은 60일이나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재적 지지층까지도 다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과거에 그 뭐 작년에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결을 할 때 신의 한 수라는 78수가 두어진 다음에 국면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 탄핵 결정이 그 신의 한 수처럼 새로운 국면을 만드는 새로운 결정적인 국면이요?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국면과 전혀 다른 국면이 그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탄핵 인용되면 제가 볼 때는 보수는 괴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멸이요? 괴멸이요? 동네 개주가 도망가거나 사라지면 개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수의 구심점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잠시 역부분 볼지 몰라도 결국은 구심점이 없어서 4분의 1 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야권에서는 이제 탄핵이다 심판이다라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이긴 거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 그래서 인물론으로 문재인이 그 대선의 쟁점이 바뀌면서 인물론 중에서도 특히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복지, 민생, 경제에 대해서 야당을 넘어서서 여당을 넘어서 야당까지 협력을 바랄 사람, 얻어낼 사람 누굴 것인가에 대해서 협치와 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이끌어 나갈 인물론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안희정 지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반대입니다.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이 돌아오면 대선은 어떻게 될까? 일단 대통령이 돌아오고 자진하지 않으면 12월 대선입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표, 나 대서였는데 탄핵이 기각됐네? 대선은 타격받지 않을까? 그러면 야권의 자중질환, 니들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서로 내 탓이 하면서 야권 자중질환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야 이제 우리 보수는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힘을 받을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분석입니다만 이현정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아까도 말씀한 좀 반대 현상이 전혀 반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보층은 급격히 저는 단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오히려 12월 대선이 이제 치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상황에서 뭐 책임론 등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책임론보다는 오히려 그 뭐 어떤 분노라든 이런 것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 12월 달 대선을 통해서 정말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기각된 상황에서는 더 이제 진보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역가능성을 좀 봅니다. 네, 구체장 뭐.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주는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살아났지만 오히려 대통령의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샤이 보수층이 결집할 계기는 없어진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 대통령 탄핵, 이 법적 절차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결국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지지층이 훨씬 더 이 강하게 결집할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